남원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친구 한 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 학생을 담뱃불로 지지고 학교 운동장에 놔둔 채 방치했습니다. 피해 학생 등 2명은 기숙사에서 생활해왔지만 학교 측은 두 학생이 없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호수 전 부안군수가 구속됐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남원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친구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진 피해 학생은 학교 운동장에 밤새 방치됐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원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1학년 이모군은 지난달 31일 자정 무렵 남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낮에 다른 친구와 다퉜던 일로 말싸움을 벌이다가 갑자기 때리기 시작했다는 게 이군 측의 주장입니다. 다른 학교 학생까지 가세해 모두 5명이 이군을 폭행했습니다. 이군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가슴과 다리, 심지어 성기 등 10여 곳에 담뱃불을 놓고 머리카락을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파운딩 한다 그러죠. 그냥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때리다가 발로 차고 바지가 벗겨져 있었고 담배를 제 성기에 막 지지고 있고 위에 옷도 벗겨져 있었고. 이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이군을 그대로 놔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군은 학교 운동장에 쓰러진 채 3시간가량 혼자 방치돼 있다가 새벽 운동을 나온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뇌출혈과 인대 파열 등 중상을 입은 이군은 한 달 가까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군과 싸웠을 뿐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고 이군이 잠이 들었다고 생각해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자고 있다는 걸 생각을 했다. 코를 골았대요. 코를 고고 있어서 그럼 내일 아침에 와서 우리가 깨우자 그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학교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열어 한 명은 퇴학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집단 폭력에 연루된 학생 가운데 피해 학생을 포함한 2명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폭행 사건이 벌어졌던 시간은 학생들이 분명 기숙사에 있어야 될 시간이었지만 학교 측은 두 학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자정 무렵 학생들은 이 초등학교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군은 이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폭행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군을 비롯해 기숙사생인 2 학생은 학교 기숙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2 학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검을 하고 재우다 보면 한 12시 20분에서 30분 돼요. 그럼 결국은 부모님들한테 연락이 가기는 힘들어요. 심지어 사라진 학생을 찾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전화라도 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핑계나오면 좀 그렇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화를 절대 안 받습니다. 받든 안 받든 간에요. 전화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죠. 그날은 못했지. 어처구니 없게도 학교는 이군이 병원에 입원한 지 열흘이 다 된 지난 9일에서야 아이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대게 자녀가 안 들어왔으니까는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 문자가 온다는 거는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애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끌어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학교의 허술한 학생 관리가 결국 음주와 집단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늘 서울에서 20대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가 예산을 비롯한 첫 예산 정책 협의를 가졌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7조 42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부처에서 79%인 5조 5천억 원만 반영됐다며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탄소 육성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기금운용본부 부속청사 건립비 반영,
새만금 내부개발 용지의 공공기관 매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증편과 서남대 의대 정상화, 군산공항의 중국인 무비자 환승 포함과 군산 중국 석도 항로의 항차 증편도 주된 과제로 논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친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해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이 육촌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원 측은 친인척인 동생 비서관이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다른 의원들의 비서관을 하면서 전문성을 쌓아 채용에 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오던 김호수 전 부안군수가 구속됐습니다. 인사비리로 실형까지 받았던 김 전 군수가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오던 김호수 부안군수가 구속됐습니다. 김 전 군수는 35억 원대의 하수 종말 처리장 증설 공사 과정에서 설계 도면에 업체의 특허 공법을 반영하도록 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군수는 영장 실질 심사 4시간 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김 전 군수는 2년 전에도 인사 비리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습니다. 김호수 전 부안군수는 수감 생활에서 풀려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공사 수주를 대가로 같은 업체로부터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안군 6급 공무원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110억 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 탐방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안군이 잇따른 비리에 휩싸이면서 전직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줄줄이 법정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규모가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전라북도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00억 원을 지원받아 200억 원 규모의 탄소성장 펀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기원 지원펀드는 창조경제혁신펀드 200억 원, 성장사다리펀드 10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음식점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강화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지도하기 위한 1:1 맞춤형 홍보가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원산지 단속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명예감시원 600여 명을 투입해서 창업 음식점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개별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식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GMO가 학교 급식 재료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먹을거리를 자본의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GMO 논란이 뜨거운 만큼 도내 학교들은 아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강구로 GMO를 막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를 결정했는데요. 전북은 영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유럽연합 등 세계 경제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라북도의 수출액은 79억 5천만 달러, 수입액은 42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에 대한 수출액은 7,800만 달러, 수입액은 8,500만 달러였습니다. 전체 수출입 물량의 1% 안팎을 차지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건설, 광산기계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입은 농약, 원자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했지만 이처럼 전북과의 교역액 자체가 적고 탈퇴 시점 또한 최소 2년 뒤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곧바로 영국과의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한 EU FTA 혜택이 사라지지만 FTA를 맺으면 지금과 같은 무역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적기에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브렉시트의 여파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유럽의 경기가 침체되면 전북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유럽은 아시아에 이어 전북의 두 번째 수출입 시장입니다. 영국과 EU 경제가 둔화세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 전북 수출 시장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 대한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렉시트가 실현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자전거 교통 순찰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5명으로 꾸린 자전거 교통 순찰대가 교통 혼잡 지역에 배치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우선 서부신시가지와 한옥마을 등에 자전거 교통 순찰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남원 지역의 태풍과 호우, 폭설 위험을 전화 등으로 알리는 재난 음성 통보 시스템이 오는 2018년까지 구축됩니다. 남원시는 지금까지 하천변 등 재해 위험이 큰 222개 마을에 재난 음성 통보 시스템을 설치한 데 이어 2018년까지 모든 마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일대에서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 2급 희귀생물로 지정된 긴 꼬리 투구새우가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머리에 투구 모양의 껍질이 있고 꼬리가 가늘게 두 갈래로 뻗은 긴 꼬리 투구새우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알려지면서 환경영향평가 지표 생물로 평가됩니다. 여름 보양 음식 하면 삼계탕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실제로 닭고기는 무더운 날씨에 소모된 체력을 보충해주고 잠도 잘 이룰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삼계탕집은 문전성시입니다. 삼계탕 한 그릇으로 더위를 이기려는 손님들이 줄을 잇습니다. 아무래도 더운데 삼하고 닭하고 같이 몸에 들어간다라면 훨씬 더 열도 날 거고 2열 7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먹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한여름에 많이 힘들 때, 지칠 때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먹으러 왔습니다. 닭고기는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지방이 적어 소화 흡수가 잘 돼 체력 보충에 알맞습니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슴살에 많은 이미다 졸디 펩티드는 피로 예방과 회복에 효과가 뛰어나고 타이로신은 더위로 떨어진 인지력과 집중력을 높입니다. 열대야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 성분이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닭고기는 고기의 결이 부드럽고 또한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노인과 환자의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고 또한 무더운 여름철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영양이 많은 닭고기를 통해 건강은 물론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청국장 등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60억 원을 들여 청국장과 발효 미생물을 활용해 한국형 장 건강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안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지난 주말 전교생이 470명인 부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60여 명이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뒤 증세가 나타났으며 학교 측은 갈수록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자 오늘 정오쯤 전교생을 하교시켰습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길가에 설치된 인형 뽑기 기계를 훔친 혐의로 18살 박모군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전남 나주에서 훔친 차량을 타고 전주 한옥마을에 온 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길가에 설치된 인형 뽑기 기계를 통째로 가져가 기계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총선 선거 벽보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9살 홍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인 홍 씨는 지난 4월 6일 김제시안 아파트 담장에 붙어있던 선거 벽보가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뜯어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후 전주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이번 소나기는 늦은 밤까지 산발적으로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흐리겠고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